엄마, 미쳤어? 당장 가서 학원비 다시 자동이체 걸어놔. 쪽팔려서 진짜. 딸은 바들바들 떨며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든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3년간 새벽 시장에서 깻잎 30만 장을 팔아바친 손주 학원비 2천만 원.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왜 돈이 안 나오냐는 끔찍한 독촉이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등골이 휘는데도 정작 호구 취급만 받고 계시진 않나요? 평생을 헌신한 정임 씨가 생일날 받아든 건 따뜻한 미역국이 아닌 차가운 독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순종적이던 정임 씨가 선택한 건 눈물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피 말리게 만든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 그녀의 복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새해 소망 남겨주시면 이뤄지시길 같이 기도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였어요. 정임 씨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미역국 냄비를 올려두었죠. 잡채 당면이 불지 않게 참기름을 한 번 더 두르던 찰나였어요. 식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딸 선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그냥 우리끼리 밖에서 먹을게. 그이도 피곤해하고 엄마 집 가는 거 번거롭네. 기다리지 마.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더군요. 정임 씨의 굵고 거친 손마디가 휴대폰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번거롭다. 그 세 글자가 정임 씨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정임 씨는 국자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펄펄 끓던 미역국의 열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탁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임 씨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주저앉았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끼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임 씨의 뺨을 올려붙인 것 같은 소음이었죠. 3인분의 수저와 젓가락이 오차없이 가지런히 놓인 식탁. 그 맞은편에 덩그러니 놓인 정임 씨의 밥그릇 하나가 주인 잃은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보낸 문자는 여전히 화면에서 꺼지지 않고 시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정임 씨는 차게 식어 막이 생긴 미역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임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시장통 반찬 가게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깻잎 300장을 한 장 한 장 씻어 양념을 바르는 동안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죠. 한 팩에 4,000원. 정임 씨가 꼬박 하루를 서서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해야 몇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임 씨가 젖은 고무 장갑을 벗고 확인한 문자 메시지에는 숫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출금 45만 원 마이너스 민서 수학학원. 정임 씨가 하루 종일 반찬을 팔아번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단 1초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정임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 씨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딸 선아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었죠. 정임 씨가 쌈짓돈을 꺼내 손주 학원비를 건네던 때였습니다. 선아는 돈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는 정임 씨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아휴, 엄마. 매번 현금으로 뽑아오는 거 번거롭잖아. 그냥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둘게. 어차피 엄마는 돈 쓸 때도 별로 없잖아. 딸의 손가락은 정임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확인, 동의 완료. 그 세 번의 터치로 정임 씨의 노동은 딸 부부에게 당연한 공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임 씨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촥 하고 고무장갑이 손목을 감기는 소리가 유독 질기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잘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딩동 소리만이 정임 씨가 가족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던 셈이죠. 며칠 뒤 정임 씨의 구형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잔액 부족 출금 불가라는 낯선 문자 메시지였죠. 정임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령연금과 반찬가게 일당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부족할 리가 없었죠. 정임 씨는 헐레벌떡 통장을 챙겨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대기표 번호가 띵동 하고 바뀌자 정임 씨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왜 안 빠져나간다는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직원은 모니터를 타닥타닥 두드리더니 난처한 듯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정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3,400원밖에 없으세요. 이번 달 학원비가 5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출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55만 원. 정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3년 전 딸이 처음 자동이체를 설정할 때는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임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자 직원은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지잉칙, 지잉칙. 통장 정리 기계가 둔탁한 소음을 내며 종이를 씹어 삼키듯 돌아갔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 씨의 심장이 그 기계음 박자에 맞춰 쿵, 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직원이 건넨 통장은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서 수학 45만, 민서 영어 35만, 교재비 5만. 3년 전 30만 원이라던 학원비는 어느새 슬그머니 2배, 3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딸은 학원비가 오를 때마다 정임 씨에게 묻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 하나로 자동이체 금액을 수정해 왔던 겁니다. 정임 씨의 눈이 통장의 맨 아랫줄, 잔액 3,400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 정임 씨가 깻잎을 씻고 물을 다듬으며 버텨온 시간이 고스란히 딸의 편리함으로 치환되어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통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정임 씨는 통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객님?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 속 빼곡한 숫자들만이 정임 씨의 눈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정임 씨의 정수리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오히려 한기를 느낀 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통장은 이미 땀으로 눅눅해져 있었지만 정임 씨는 그것을 놓칠세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정임 씨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사위 준호가 운영하는 학원 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추고 SKY 명문 학원이라는 금빛 간판이 번쩍이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학원 로비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문제집을 넘기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땀에 젖은 정임 씨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데스크 안쪽에 있던 사위, 준호가 정임 씨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고급스러운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임 씨를 보고 반가운 듯 눈썹을 들썩였지만 카운터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목만 길게 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 시간엔 가게에 계실 시간 아닌가? 준호의 시선은 정임 씨의 얼굴이 아니라 정임 씨가 가슴께에 품고 있는 낡은 통장으로 아주 잠깐 미끄러지듯 향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임 씨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위와 장모가 마주 섰습니다. 정임 씨가 통장을 내밀려는 찰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참. 어머님, 문자 받으셨죠? 이번 달부터 민서학원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원비 결제일이 5일 당겨졌거든요. 혹시 통장의 잔고는 넉넉하시죠?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라고 묻는 듯한 가벼운 어조였습니다. 정임 씨가 쥐고 있던 통장 모서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임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통장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김서방, 이게 학원비가 55만 원이더구나. 나는 30만 원인 줄로만 알고. 정임 씨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어머님. 그게 언제적 30만 원이에요. 물가도 오르고 선생님들 인건비도 있고 해서 오른 지가 꽤 됐어요. 집사람이 말씀 안 드렸나? 어차피 자동이체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시게 하려고 말 안 했나 보네. 신경 안 쓰시게 하려고. 그 말이 정임 씨의 귀에는 어차피 어머니 돈이니 굳이 허락받을 필요 없어서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카운터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 거는 아직 미납으로 뜨네요. 은행 가시기 번거로우실 텐데 그냥 지금 카운터에서 카드로 긁어주셔도 돼요. 어머님 카드 가지고 오셨어요? 준호는 정임 씨가 왜 여기에 왔는지, 통장의 잔고가 왜 3,400원밖에 없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모니터 화면에 뜬 미납이라는 두 글자를 결제 완료로 바꾸는 것뿐인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원 복도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손주 민서가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왔네. 아빠 나 배고파. 떡볶이 사 먹게 10,000원만. 준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민서에게 건네주며 정임 씨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상담 들어가야 해서요. 결제는 일단 제가 처리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통장 채워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늦지 않게요. 준호는 상담실 문을 열고 사라졌고 민서도 할머니 갈게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민서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할머니야. 근데 좀 촌스럽지? 텅 빈 로비에 정임 씨 혼자 남겨졌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정임 씨가 꺼내놓은 너덜너덜해진 통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찬바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정임 씨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임 씨는 천천히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서늘했습니다. 사위에게, 딸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정임 씨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돈이 나오는 오래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고장이 나서 돈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기계를 고치려 하기보다 발로 툭툭 차며 왜 안 나와? 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임 씨는 학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딸 선아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잖아. 정임 씨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정임 씨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학원 건물을 나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선안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늘 손주 반찬을 해주러 오가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길이 멀고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도어락이 풀렸고 정임 씨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낯선 향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배달 음식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어른 신발 세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 젖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뜯지 않은 커다란 택배 박스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최신형 로봇 청소기라는 문구와 함께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신발을 벗으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 바닥을 누비느라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운동화가 번쩍이는 현관 타일 위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딸 선아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선아는 막 샤워를 마친 듯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고급 초밥 도시락과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비밀번호는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니까 깜짝 놀랐잖아. 선아의 첫마디는 반가움이 아닌 짜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줄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임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와인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선아야, 이게 뭐냐? 정임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선아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통장을 힐끗 쳐다보곤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뭐가 뭔데? 아, 학원비. 그이한테 들었어. 엄마 오늘 학원 찾아갔다며? 촌스럽게 거길 왜 찾아가? 선생님들 보기에 민망하게. 민망한 게 문제냐? 학원비가 55만 원이라더라.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3년 동안 야금야금 올릴 수가 있어? 내 통장이 화수분이냐? 정임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안방 문이 열리며 사위 준호가 나왔습니다. 편안한 반바지 차림의 준호는 정임 씨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선아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아니,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떼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민서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민서 잘 되면 다 장모님 덕분이라고 할 텐데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선아가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남은 초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우물거렸습니다. 맞아. 엄마, 솔직히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시장에서 장사해서 버는 돈 다 저축만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외손주 학원비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남들 할머니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우린 겨우 학원비 하나야. 그거 가지고 학원까지 찾아가서 남편 망신을 줘? 망신.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정임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질 듯 깻잎을 씻어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딸에게는 그저 남들도 다 아는 당연한 지원일 뿐이었고 그것을 따져 묻는 정임 씨는 사위 망신시키는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냐? 내 돈 내가 챙기는 게 그게 망신 줄 일이야? 정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선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한 적 없어. 엄마가 자꾸 유난을 떠니까 그렇지.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차피 엄마 통장에 쌓아두면 똥 되는 돈 아니야? 우리가 그 돈 가져다가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애 공부시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엄마 진짜 늙으면서 욕심만 늘었어? 선아의 고성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준호는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임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정임 씨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귀찮고 성가신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구두쇠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학원에서 바로 오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왔는지 손에는 떡볶이 컵과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살벌한 거실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칫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싸워? 선아는 민서를 보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서 너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랑 얘기 중이잖아. 민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임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닫힌 방문 소리가 정임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선아는 씩씩거리며 정임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 서로 감정 상해서 더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어. 그리고 그깟 50만 원, 우리가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치사해서 진짜. 선아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 정임 씨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통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라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으니까. 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도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어머님, 일단 돌아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라며 선아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칵. 안방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넓은 거실에 정임 씨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윙윙거리며 정임 씨의 땀 식은 등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즐기던 초밥과 와인, 그리고 현관의 로봇 청소기가 정임 씨를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장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탁탁 털어내는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응어리져 터져나온 열기였습니다. 정임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는 찌잉 마이너스 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임 씨와 가족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센서 등이 정임 씨의 발걸음에 맞춰 하나씩 켜졌다가 정임 씨가 지나가자마자 가차없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정임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헝클어진 머리,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 정임 씨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임 씨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 씨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일. 가족들이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임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독한 짝사랑을 이제 그만 끝내기로.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깨끗하게 다려놓은 옥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물을 묻혀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 대신 핸드백이, 그리고 그 안에는 어젯밤 딸의 집 바닥에서 주워온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 셔터가 올라가는 드르륵 소리와 함께 정임 씨는 첫 번째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아직 사람들의 열기로 채워지지 않아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기계에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대기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예금 신탁.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징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대기번호 1번이 적힌 종이가 혀를 내밀듯 튀어나왔습니다. 정임 씨는 그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정임 씨는 기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직원은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사무적인 인상의 직원이 정임 씨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정임 씨는 핸드백을 열어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창구의 대리석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탁, 탁. 물건들이 놓이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안에 명료하게 울렸습니다. 정임 씨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젯밤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자동이체요? 여기 연결된 거니. 민서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 2건이네요. 이거 전부 다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전부 다요. 오늘부로 싹 다 끊어주세요. 정임 씨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그저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직원은 잠시 정임 씨의 얼굴과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학원비 자동이체는 보통 날짜 맞춰서 나가게 해두신 건데 갑자기 해지하시면 미납될 수도 있어서요. 혹시 자녀분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노인이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정임 씨는 당황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임 씨는 도장을 쥔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통장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네. 물론 윤정임 고객님 본인으로 되어 있으시죠. 내 돈이고 내 통장이에요. 내가 끊겠다는데 자식 허락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해주세요. 정임 씨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이 내민 해지 신청서 위로 정임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사각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청 구분 해지 사유 본인 요청. 정임 씨는 망설임 없이 체크박스에 빗금 비율 그었습니다. 3년간 매달 정임 씨의 노동을 빨아들이던 그 질긴 빨대가 볼펜 한 번의 움직임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겠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게 안전하거든요. 직원의 말에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걸로. 그럼 앞쪽 단말기에 원하시는 비밀번호 4자리 눌러주세요. 정임 씨는 핀패드 비밀번호 입력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1234. 딸이 엄마는 자꾸 까먹으니까 쉬운 걸로 해라며 설정해준 번호였습니다. 정임 씨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그리고 꾹꾹 눌러 담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D.
그것은 정임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잊어버린, 어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그 날짜, 내 자리. 정임 씨는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의 손으로 입력하며 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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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이체 2건 모두 해지되었고요. 비밀번호 변경되셨습니다. 이제 이 통장에서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통장에는 자동이체 해지라는 글자가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3년 만에 처음 만져보는 자유의 감촉 같았습니다. 정임 씨가 통장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핸드백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 업무 알림 문자였습니다. KB국민은행 윤정임님, 자동이체 민서 수학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정임 씨는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 덮개를 닫았습니다.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거나 메시지가 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당황스러움은 정임 씨의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나오자 바깥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정임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임 씨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그 옆길로는 정임 씨의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늘 딸의 집으로 향하던 정임 씨의 발길이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꺾였습니다. 정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파트 단지의 높은 그림자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정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옥색 블라우스 차림의 노인이 옅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체증이 내려간 후에 편안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된 통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사위 준호의 학원은 수업 준비로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원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잘 닦인 구두 코끝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는 막 배달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휘휘 저으며 이번 달 등록생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플라스틱 컵벽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격리 담당 직원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명랑하던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난처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결제 단말기 영수증 용지가 길게 들려 있었죠. 원장님, 잠깐 결제건 때문에요. 준호는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래요? 교재비 나갈 거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서 학생 이번 달 수강료랑 교재비 자동이체 건인데요. 그게 승인이 안 떨어져서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인이 안 나? 무슨 소리야? 매달 25일에 자동이체 걸려 있잖아. 전산 오류 아니야? 저도 그런 줄 알고 3번이나 다시 돌려봤는데요. 잔액 부족이나 오류가 아니라 아예 신청자 해지라고 뜨는데요. 해지. 준호는 마시던 커피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의 물기가 책상 유리 위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준호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에이, 장모님이 설마 어제 은행 가신다더니 뭘 잘못 만지셨나 보네. 노인네들이 기계 다루다가 실수하는 거 하루 이틀인가.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놔둬요. 그런데 원장님, 오늘이 본사 마감일이라서요. 오늘 6시까지 입금 처리가 안 되면 시스템상 민서 학생이 미등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재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가 돼서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준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본사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원장의 딸이든 뭐든 입금 데이터가 없으면 가차없이 명단에서 제외하는 구조였으니까요. 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열린 원장실 문틈으로 강사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지갑을 여는 준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는 카드 슬롯 깊숙한 곳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서의 학원비를 내는데 한 번도 쓰인 적 없었던 카드였습니다. 아, 거참. 시스템 한번 빡빡하네. 일단 내 카드로 긁어요.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준호는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지잉.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습니다. 준호는 서명 패드 위에 전자펜으로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55만 원. 핸드폰 진동이 즉각적으로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55만 원 일시불. 준호는 그 문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늘 공기처럼 당연하게 들어오던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그 무게는 고스란히 자신의 지갑을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아내 선아에게 전화를 걸려다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왠지 모를 찜찜함이 뒷목을 잡아 끌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딸 선아의 아파트 거실. 선아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윙윙거리며 거실 바닥을 훑고 다니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상담바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남편 준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자동이체 해지하셨나 봐. 학원에서 결제 안 돼서 내 카드로 긁었어.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실수하신 것 같으니까. 선아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붙어 있던 마스크팩이 툭 떨어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뭐, 해지를 해? 선아는 즉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고 계좌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로딩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화면에 뜬 것은 자동이체 관리 목록이었습니다. 늘 목록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엄마 학원비라는 항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회색 문구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삭제였습니다. 선아의 엄지손가락이 습관적으로 통화 버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누르기 직전 선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거실 공기 중에 다시금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그깟 50만 원 우리가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선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왜 해지했어?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지? 라고 물어야 할까요? 어제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엄마의 통장, 그리고 그 통장을 주워들던 엄마의 구부러진 등, 3,400원밖에 남지 않았던 잔고, 그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이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윙윙거리던 로봇 청소기가 선아의 발치에 와서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청소기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기계음을 냈습니다. 장애물이 감지되었습니다.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선아는 그 기계적인 경고음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싸우자고 달려드는 대신 그냥 조용히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이 안락한 일상이 실은 엄마의 젖은 손과 굽은 허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것을요. 선아는 소파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엄마가 정말로 남남처럼 전화를 받을 것 같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커다란 TV 화면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선아의 휴대폰 화면은 조용히 암전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정임 씨의 일상은 겉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가게 문을 열고 깻잎을 씻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임 씨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자 정임 씨는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개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정임 씨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이번에도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딸이 아니라 제과점이었습니다. 예약 안내 고객님, 작년에 주문하신 생크림 케이크, 올해도 예약하시겠습니까? 정임 씨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빈 케이크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정임 씨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망설임이나 떨림은 없었습니다. 취소.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정임 씨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임 씨가 향한 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늘 제일 싼 거 주세요라며 메뉴판도 보지 않고 시키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정임 씨는 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메뉴판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격표가 아닌 음식 사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모, 여기 들깨 칼국수 하나 줘요. 만두도 한 접시 섞어서. 어머, 정임 씨. 혼자서 다 드시게? 오늘 무슨 날이야? 주인 여자가 웃으며 물었지만 정임 씨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수저를 놓을 뿐이었습니다. 쇠젓가락과 숟가락이 식탁 위에 닿으며 달그락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곧이어 뚝배기 가득 담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회색빛 도는 진한 국물 위로 고소한 들깨 향이 하얀 김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정임 씨는 두 손으로 따뜻한 뚝배기를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웠던 지난날의 기억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걸쭉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빈속이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임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면을 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의 말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백색 소음 속에서 정임 씨는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꽉 찬 속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길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딸 선아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갈비 사드릴게. 정임 씨는 국수를 씹던 동작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온 연락이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정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 묻은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 괜찮다. 나 밥 먹었다. 너희끼리 먹어라. 전송 버튼을 누른 정임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한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딸의 연락을 거절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국물처럼 든든해졌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정임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임 씨는 계산대로 가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사위의 카드로 긁혀지던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노동으로 번 돈으로 4배를 불리는 주체적인 삶의 맛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오자 초가을의 높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정임 씨의 땀 맺힌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정임 씨는 시장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뚜벅, 뚜벅.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종종거리지 않는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길가 과일 가게에 멈춰서서 제철 복숭아를 한 바구니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자신이 TV를 보며 깎아먹을 복숭아였습니다. 봉지를 든 손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 씨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